이번에는 1위 대가를 한번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대가를 만들려면 자, 여기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내역 입력이라고 있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만들면 됩니다. 자, 내역 입력 버튼 눌러서 들어가셔 가지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추가 버튼이죠. 자, 이거 누르시면 1위 추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위 대가를 추가를 할 건데요. 일단 품목도 마찬가지고 1위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만들 것인지 먼저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전체 자료는 이 품목군에다가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료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사에다가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사. 그리고 내 자료는 전체 자료와 동일한 하나의 품목군입니다. 공유 자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공유 자료의 등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내 자료의 등록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전체 자료든 공사 자료든 어디에서든 만들어 가지고 전체 자료도 보낼 수도 있고, 공사 자료에도 보낼 수 있고, 내 자료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드는 위치가 전체 자료에다 만드는 것인지 이 공사에만 만드는 것인지 반드시 알고 만드셔야 돼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저는 전체 자료를 놓고 만들 거고요. 위에 보면은 2024년 5월 품목군이라고 되어 있죠. 이 품목군을 사용하는 다른 공사들도 지금 만드는 1위 대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자료다가 만들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추가 버튼 눌러서 1위 추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위 추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자재에 대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여기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자재고요. 저는 이제 1위 대가를 만들 거기 때문에 1위 대가는 제가 여기 분류 선택 눌러 가지고 만들고 싶은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 분류에다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토목 자재 여기 가가지고 토목 1위 대가 여기다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토목 기타 여기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 누르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분류 다른데 하시고 싶으면 다시 여기 눌러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품명, 규격, 단위, 구분 요거를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품명은 꼭 있어야 되고요. 규격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품셈에 있는 거 바트 융착 접합 및 부설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품목군 자체에 이 1위 대가는 있어요. 있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예제로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바트 융착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바트 융착 예, 접합 및 부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규격은 저는 여기다가 600mm 짜리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다가 폼셈에 보면은 지금 폼셈 제가 열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폼셈이 여기 개소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개소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으셔도 되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점 3개 찍힌 버튼 있죠? 요거 눌러 가지고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적용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품명, 규격, 단위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품명, 규격, 단위를 입력을 했는데 기본 데이터 이 자체에 이렇게 동일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분에 지금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처음 실행했을 때 소속과 작성자명을 입력을 했다면은 구분이 여기다가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분명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품명, 규격, 단위, 구분까지 동일한 항목은 이제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규격이나 품명, 규격, 단위, 구분 중에서 한 부분만이라도 띄어쓰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항목으로 인식을 해서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고 부분. 자, 여기는
품셈 몇 다시 몇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조금 찾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 적어 놓으시면은 품셈 어디 있는지 한참 또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고 내용을 품셈에 있는 그 내용을 입력을 해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목이 만들어진 거고 이 1위 대가 안에는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 1위 대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다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은 다시 여기에 있는 품목 선택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품목 선택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배관공과 보통 인부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여기다가 배관공을 찾아서 엔터 치면은 여기에 배관공 수도라고 된 인부가 있습니다. 자, 이 인부 수량을 저는 이번에 더블 클릭으로 넣을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인부도 찾아서 넣겠습니다. 보통 인부도 더블 클릭.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크레인이 들어가죠. 크레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5톤짜리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5톤짜리 크레인 타이어로 된 거. 네, 요걸로 크레인 타이어. 아, 요거는 지금 10톤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 데이터 이 항목 외에 지금 크레인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트럭 탑재형 크레인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 5톤짜리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제일 위에 걸로 입력을 할게요.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이걸로. 자, 이렇게 해서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이렇게 들어갔고 배관공 보통 인부 크레인 부분에도 지금 보면 타워 크레인도 있고 크레인 타이어도 있고요. 크레인 무한 궤도도 있어요. 예, 무한 궤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트럭 탑재형 크레인 5톤짜리까지 넣었고요.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이 창을 닫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 비고 부분에 보면은 그 내용 부분에 공구 손료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공구 손료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공구 손료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600mm짜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600mm면은 여기에 해당이 돼서 17%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넣어서 넣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공구손료라는 항목을 이렇게 찾으면 공구손료라는 이 명칭 쓰셔도 되고요. 품셈에 있는 뭐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요거 하실 때 보면은 여기 보면 경비, 하나는 재료비. 자, 여기 보시면은 품명, 규격, 단위 똑같죠, 그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렇게 동일한데 요거는 경비로 쓴다, 요거는 재료비로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재료비로 쓰고 싶으면 재료비라고 적힌 항목을 넣으시면 되고요. 경비로 쓰고 싶으면 경비라고 적힌 항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경비로 이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입력할 건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창을 닫고 나가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배관공 그리고 보통 인부 트럭 탑재형 요 크레인 그리고 여기 있는 공구 손료 부분의 수량을 여기다가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600mm짜리 현재 품셈에서는 600mm짜리가 0.57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0.18인이 들어가고 0.5시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조금 잘못 넣었어요. 지금 여기 항목에 보시면 단위가 대라고 되어 있죠. 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이 크레인 장비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품셈에도 보면은 0.5 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HR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 대신에 트럭 탑재형 크레인 다시 찾아서 넣겠습니다. 자, 크레인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쭉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찾아가지고 넣은 거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 아까 이 항목인데 이 항목이 지금 보면은 까만색 있고 빨간색 있죠. 그죠? 까만색으로 된 거는 경비 항목. 이거는 말 그대로 장비예요. 트럭 크레인이에요. 트럭 탑재형 크레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라고 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클릭해 보시면 중기라고 되어 있고 단위가 HR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항목을 5톤짜리 이 항목을 사용을 했어야 돼요. 자, 이 항목으로 제가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예,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항목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창을 닫고 나가서 자, 이 항목에 0.5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위에 있는 이 항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잘못 넣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구 손료에 대해서는 17%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7이라고 넣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그 인력폼에 0%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17을 넣게 되면 17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다시 수량이 1이라고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힘들게 17이라고 적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인력품의 퍼센트라고만 되어 있고 보여지는 게 17%라고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실제로는 17이라고 적혀 있지만 보여지는 거는 일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일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1이 대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눌러 주시면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해서 총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공구 손료라든지 이런 항목, 손료 항목들이죠. 이런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손료라는 항목은 지금 현재 이 조달 코드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없을 경우에는 제일 왼쪽 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줄 꺼진 모서리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조달 코드라는 부분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꺼져 있으면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달 코드라는 부분 나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손료라는 부분도 나오게 해놓고 손료라고 있죠. 자, 여기 이 손료와 조달 코드를 가지고 공구 손료는 계산이 됩니다. 잡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손료가 계산되는 방식은 손료라는 부분에 보면은 코드가 있습니다. 조달 코드. 이 조달 코드에 A라고 해서 A02 0000 쭉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A라는 표시가 손료라는 표시예요. A라는 게. 그러니까 A라는 표시는 손료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숫자들 있죠? 두 자리씩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자리씩 보는 건데 뒷부분에 다 0이니까 이거는 현재 계산된 건 없기 때문에 이건 지워주셔도 상관없어요. 계산을 돌리면 다시 또 튀어나오게 돼요. 0이라고. A0이 실질적으로 이제 두 자리씩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 끊어서 이제 보시는 건데 A는 손료라는 표시고 02라는 거는 이 손료라는 부분에서 02라고 적힌 것만 계산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 02, 요것도 02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인부 둘을 이제 합산해 가지고 17% 계산한 다음에 경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경비로. 예.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배관공 요것만 계산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번호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 번호를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는 02번이 두 개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관공만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 번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입력이 되면 자재는 01번이 붙게 되어 있고, 노무비는 02번이 붙게 되어 있고, 경비는 03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4번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예요. 99번까지. 그래서 04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를. 04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조달 코드 부분도 A04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04번으로 이렇게. 그러면 배관공 하나만 계산해서 17% 계산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항목도 뭐 같이 또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좀 전처럼 다시 이거를 02번으로 바꾸고 이거를 02번으로 바꾸고 요것도 여기 있는 것도 A02번으로 바꾸면 같은 다 0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지금 요거는 이제 4번으로 해놨으니까 요거만 04번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두 개를 계산해서 이제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트럭 탑재형 크레인에 대한 이 노무비가 있죠, 그죠? 이 노무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막 그런데 만약에 이 중기 경비에 있는 이 노무비 지금 현재 23,615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노무비도 이 공구 손료에 포함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손료라는 번호. 여기 부분에다가 이것도 04번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적어 놓고 계산하면은 이제 이 4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중기 경비에 대한 이 노무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자, 품셈에는 인력 품의 퍼센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는 장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장비 사용에 대한 인건비니까 요거는 빼는 것이 맞겠지만 간혹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 대가나 뭐 중기 경비나 또 다른 손료가 지금 요거는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손료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손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방금처럼 손료에도 이렇게 번호를 하나 주고 이거는 05번 뭐 이렇게 주고 또 다른 손료를 넣어 가지고 이거는 5번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계산되는 방식은 이 조달 코드라는 것과 손료 항목에 있는 이 칸에 있는 이 번호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 이 번호만 맞춰주면 번호가 같은 것끼리 쭉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이거는 02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이 번호들 있죠? 이 번호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료니까 A는 붙어줘야 되고 A 그 다음에 02, 04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2번이랑 4번이랑 계산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 결과값이 나와요. 네. 자, 손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위 대가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는 거를 700ml짜리를 만약에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죠. 가장 이제 품명 규격 단위 구분까지 이렇게 쭉 했지만 지금 현재 600ml짜리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700ml짜리 다른 건 다 똑같은데 700ml만 바뀌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복사를 하시면 이 항목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수정해서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700ml라고 해서 그냥 하나 더 만들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 안에 내용도 600ml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량들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700ml는 현재 0.73인 적용되어 있고요. 보통 인분은 0.24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인은 0.67 시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 손료에 대해서는 22%가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위 대가를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단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전 화면 나오면 다시 좀 전에 그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자, 중기경비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중기경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장비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경유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작품이 들어가고 화물차 운전사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자, 이렇게 방금 만들던 1위 대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역서에다가 이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될 텐데요. 입력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수량을 여기다가 넣으시고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이렇게 인건비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관 이렇게 관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만들기는 거의 맞지가 않아요. 네. 요거는 개소당이고 관은 메타 또는 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당 몇 개소의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를 확인해서 용접하는 부분에 대한 개소만 산출을 해가지고 그 개소만 따로 적어 주셔서 입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1위 대가를 하나 만들었고요. 내역에다가 여기다가 수량을 여기다가 3개소 넣고 엔터키 누르면은 요렇게 이제 입력이 됐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5개소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창 닫고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입력을 할 때 위치를 제일 위에를 이 라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바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입력을 할 때 내역 입력 화면에서 자, 이거 입력된 거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입력할 때 제일 밑에 줄을 선택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같은 항목을 찾았네요. 좀 전에 만들었던 거. 자, 바트 융착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방금 만든 거 600ml, 700ml 있죠, 그죠? 자, 요거 3개소 엔터, 그 다음에 요거 5개소 엔터.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위치 변경은 나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뭐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되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화살표 요걸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위 대가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